근데 이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콜라겐 드시면 정말 안 됩니다. 주의하셔야 되거든요. 약은 약사에게 상품 리뷰는 누구? 정 박사.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선우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이 아이템은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궁금했던 아이템이에요. 바로 저분자 콜라겐입니다. 사실 제 주변에서도 요즘에요, 저분자 콜라겐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제가 이 상품을 기다렸냐면, 아무래도 이제 상품을 처음부터 기획하고 판매도 해보다 보니까 그 상품 뒷 이야기를 좀 알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이 저분자 콜라겐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주변에서도 만나면 이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 뒷얘기까지 좀 속 시원하게 긁어드릴게요. 저분자 콜라겐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답을 먼저 알려드리면 90%는 no, 안 드셔도 된다는 거고요. 10%는 yes, 드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콜라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나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어떤 상품을 구매하시기 전에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스러울 때요. 그 중심, 코어를 알고 나면은 망설임이 좀 많이 줄어들거든요. 단백질에 대해서, 콜라겐에 대해서 좀 알고 나면은 조금 더 쉬워지실 것 같아요. 자, 먼저 콜라겐은 무엇인가? 이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몸의 이제 전체 대부분을 지탱해주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콜라겐인데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피부뿐만이 아니라 눈, 치아, 머리카락, 뼈, 혈관 건강 모든 것에 있어서 이 콜라겐이 우리의 단단한 지지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콜라겐이 좀 부족해지면 눈에 보이는 것이 뭔가요? 탄력이 떨어져서 쭈글쭈글해져서 만들어지는 주름, 눈 밑 다크서클, 치아가 흔들리거나 부서지거나 머리카락 모발 상태가 가늘어지거나 탈모가 일어나고 혈관 건강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힘들어. 얘기하자면 정말 끝이 없거든요. 이런 콜라겐을 사실은 굉장히 요즘에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우리 수명이 길어졌잖아요.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한데 미용학적으로도 좀 예뻐질 수 있는 방법, 이런 아름다움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콜라겐이더라 하고 이제 주목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이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20대가 지나고 나면 이제 급속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제 나이 이제 40대가 되는, 이제 저는 내 머리 50이지만 40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20대의 그 콜라겐보다 한 50% 정도가 떨어지는 거죠. 이제 50대 폐경기가 지나고 나면은 정말 가족도를 그리면서 떨어집니다. 그 이유가요, 나이하고도 연관되지만 여성 호르몬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콜라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콜라겐을 먹어서 어떻게 좀 섭취를 하면 좋겠다, 바르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요. 먹고 바르는 것 자체가 우리 몸의 흡수가 거의 안 된다고 해요. 어떻게 나 바르고 있었는데, 그치? 비싸게 구입하셨죠? 저도 콜라겐 마스크팩 엄청 많이 쟁여두고 살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 얘기가 아니라 단백질의 구조를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이야기입니다. 자, 단백질 콜라겐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콜라겐은요, 흔히 말하는 이제 고분자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고분자 형태, 이제 옛날에 우리가 쓰였던 단백질은 대부분 돈피에서 만들어진 콜라겐이었어요. 흔히들 우스갯소리로 야, 이게 돼지 가죽이야 이렇게 얘기도 했었는데, 그런 콜라겐으로 이제 화장품이나 쉽게 우리 음식으로 들어가는 콜라겐이더라도 고분자 이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소화될 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완벽하게 소화가 되기 힘들고요. 그리고 고분자 형태에서 소화가 되는 것이 한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몸 밖으로 버려지는 것이 90%, 나머지 10%가 이제 아미노산 형태로 분해가 돼서 흡수가 되는 건데, 이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돼서 흡수가 된 콜라겐이 다 내 피부로 오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이 10% 중에서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섬유아세포라는 콜라겐 공장이 있는데요. 이 섬유아세포에서 아미노산을 만들어가지고 이 10%를 쪼개는 거야, 다시. 머리카락에도 보내고, 치아에도 보내고, 혈관 뼈에도 보내고, 그러면서 피부에도 보내니까 이게 충분할 리가 없죠. 나이가 들면서 또 꺾인다며. 그러니까 이래저래 노화가 되면 콜라겐 부족으로 우리 피부라던가 몸에 이상 반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제 하얀 종이 요게 콜라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 커다란 콜라겐을 먹어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치아로 씹습니다. 위에서 소화가 돼요. 이제 잘게 부서지고 소화를 시킨다고 분자 상태를 잘게 쪼개요. 이렇게 쪼개서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먹었는데 이게 또 그대로 소화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한 90%는 몸 밖으로 버려지고요. 겨우 남은 요거 하나 10% 정도가 아미노산화 되는데 이거를 막 수없이 쪼개는 거야. 수없이. 이렇게 쪼개진 것 중에 겨우 요만큼이
내 피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콜라겐 우리가 음식으로도 충분하지 않으니까 저분자 콜라겐 형태, 캡슐 분말 추인껌 형태로 우리가 추가로 먹겠다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저분자 콜라겐, 여러분들 아시는 그 수많은 상품들인 거죠. 그래서 의학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야 소용없어, 겨우 요거 먹자고 그 비싸게 돈 들여가지고 콜라겐을 먹어? 소용없거든. 콜라겐 먹어도 소용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제 식품의학자라던가 그 건강식품을 이제 제조하고 판매하시는 대표님들 이야기는 무슨 소리야, 어차피 우리 몸에 들어가는 거 다 우리 먹고 흡수가 돼서 만들어지는 기저활동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건데 우리가 건강식품을 밀도 있게 만들어서 먹으면 도움이 되지, 우리 논문도 있고 실험도 해봤어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바로 건강보조식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분자량에 있어서 요즘에 나오는 것이 저분자입니다. 달톤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이제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돈피 형태로 나왔던 고분자는 한 5,000 달톤 이상이었어요. 안 그래도 잘 흡수가 안 되는데 그게 또 들어가서 언제 쪼개지고 분해되고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저분자 형태입니다. 보통 최근에는 500달톤에서 1,000달톤, 2,000달톤 사이에서 만들어지더라고요. 요 사이에 있는 것들이 이제 저분자 달톤, 피쉬, 어류에서 추출해서 만들어져서 어류 콜라겐, 피쉬 콜라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검색어로도 많이 등장을 할 거예요. 그런 저분자 콜라겐인데요. 그러면 내가 저분자 콜라겐을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될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논문집을 많이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인정받은 그런 브랜드에서도 이제 하루 1일치 권장량을 2,000달톤 이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모 대학에서 이제 그 모집단을 모집을 해가지고 그런 그 아미노산 기저로 활동으로 한 여러 실험 대상들을 모집을 했더라고요. 그때 이제 기준을 보면은 1일 4,000달톤 섭취로 12일간 실험을 한다. 뭐 이런 기준치대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2,000달톤에서 4,000달톤 사이를 먹어야 효과가 보이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3,000달톤 정도를 드시면 아무래도 안 먹는 것보단 낫겠죠. 그 중에서 10%라도 남아가지고 우리 몸에 흡수가 된다고 하는데 그게 꾸준히 쌓이면 말 그대로 티끌모아태산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인드로 여러분들께서 저분자 콜라겐을 드신다면 분명히 미약 하나마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체질에 따라서 훨씬 많은 변화를 내가 느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심할 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체질에 따라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콜라겐이에요. 우리 칼슘도 사실은 너무 많이 먹으면 그게 체내에 쌓여가지고 여러 이제 이상현상을 일으킨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콜라겐도요, 혈액 건강이 안 좋으시거나 약간 이런 기저활동에 좀 문제가 있거나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요, 주치의와 상의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 콜라겐이 이제 쌓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들 아는 혈액에서 생기는 여러 문제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처나 염증이 있는데 콜라겐을 또 과다하게 섭취를 하면 그게 이제 우리가 아는 섬유질로 변하면서 켈로이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 켈로이드가 이제 피부상에서 만들어진 문제가 좀 덜 되는데 우리 몸 안에서 켈로이드로 쌓이게 되면 그것도 이제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고 해서 저분자가 많더라, 저분자로 이렇게 용량이 많더라 해서 드실 게 아니고요. 주치의와 상의하시면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릴 때 이거 너무너무 이제 제가 리뷰를 하고 싶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이제 여러 그런 식품이라던가 화장품 같은 걸 제가 기획하고 판매도 해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여러 대표님들이 있는데 대표님들은 이렇게 이제 의사들이나 전문가들이 콜라겐 먹어봐야 소용없다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아쉬워하세요. 여러 이제 논문 활동도 하시고 이제 실험치도 가지고 있다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실험치의 모집단이 좀 적기는 해요. 그 모집단에 있었던 변화가 마치 온 대국민을 상대로 해서 다 똑같은 효능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좀 과대한 포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판단은 또 여러분들께 좀 미룰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기억하실 것은요, 이건 의약품이 아니에요. 건강 보조식품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 건강기능성으로 인증받은 상품이 있지만 그조차도 건강보조식품 커다란 카테고리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요, 선택하신다면 큰 무리 없이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아시죠? 기본적인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건강해야 돼.
잘 먹고 운동 잘하고 스트레스 덜 받고 거기에다가 콜라겐을 플러스 한다면 좀 더 탱탱하고 예쁜 피부, 건강한 우리 신체를 가질 수 있겠죠? 오늘의 리뷰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콜라겐에 대한 좀 더 다른 리뷰를 준비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먹고 싶어서 이제 저분자 콜라겐 서칭을 좀 했거든요. 서칭하면서 정리한 상품들 리뷰를 가지고 올 테니까요. 기대해주세요. 실질적으로 구매하실 분들에게 필요한 그런 아이템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가격 대비 구성 막 이렇게 정리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시면서 다음 리뷰도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봐봐. 오늘의 쿠키야, 오늘의 쿠키. 콜라겐. 핑텍. 에스파 맞는데? 콜라겐.